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로의 이론 사주제, 그 중에 12강 머레이 루프법에 대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머레이 루프법은 자주 출제된 적은 없으나 아마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제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머레이 루프법이라고 하는 것은 브릿지 회로를 이용한 고장전류 측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중선로의 케이블 사고는 대부분 영구 사고죠. 그래서 유관 검출이 불가능합니다.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 발생해서 복구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따라서 전력계통 운용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측정 장비를 통한 신속한 사고점 검출이 요구되겠죠. 자, 휘스턴 브릿지법의 원리를 이용해서 고장점 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절연장 3kΩ 이상에는 고압 머레이 루프법을 사용하고 3kΩ 이하에는 저압 머레이 루프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리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원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금방 이해됩니다. 자, 요런 회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 회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R1과 R2가 R3, R하고 서로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즉 R1, R2, R3, R는 각각 직렬이고, 그 다음에 R1, R2, R3, R는 이제 병렬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만약 VA점과 VB점에 전위가 서로 같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A점의 전위하고 B점의 전위가 같으면 여기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여기에 G는 뭐냐면 검유계입니다. 검유계. 즉 전류가 흐르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검유계인데, 검유계의 눈금은 제로가 되겠죠. 따라서 A점의 전위하고 B점의 전위가 같으면 검유계의 눈금은 제로다. 자, 그래서 A점의 전위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기 병렬이니까 이쪽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입니까? V로 서로 같겠죠? 그러면 A점의 전위는 얼마냐? 그럼 V에서 어떻게 됩니까? V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 I1이다. 여기 흘러가는 전류는 I2라고 하면 I1에 R1을 빼주면 여기에 나타나는 전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VB의 전위는 역시 V에서 I2에 R3의 전압 강화를 빼주게 되면 여기 나타나는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VA하고 VB가 같다, 이렇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이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VA점의 전위는 얼마냐? 자, V 전압에서 I1에 R1, 여기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빼주면 VA가 될 것이고, VB점의 전압은 당연히 V-I2에 R3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I1은 어떻게 됩니까? I1은 여기 걸린 전체 전압이 V이고,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 R1 플러스 R2분의 V, 요게 바로 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 I2는 역시 R3 플러스 알파분의 V, 이렇게 하면 이제 I2가 되겠죠. 그러면 얘하고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정리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VV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지고, VV, 이것도 약분 되겠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돼?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곱은 이렇게 곱과 서로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R1 곱하기 R는 R3 곱하기 R2가 된다. 자, 요거 다시 보면, 자, 여기 검유계의 눈금이 제로다, 즉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R1 곱하기 R4, R1 곱하기 R4는 R2 곱하기 R3가 된다. 이게 바로 휘스턴 브릿지법을 이용한 머레이 루프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요 원리를 이용해서 머레이 루프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회로가 요런 회로죠. 자, 요런 회로인데 요 회로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아주 쉽죠. 지금 여기하고 여기를 어떻게 돼?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 여기하고 여기를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역시 이렇게 변경을 시켰고, 이렇게 변경시켰으니까 요게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죠. 이렇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회로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된 회로는 이제 어떻게 돼?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켰다는 거, 반시계 방향으로. 자, 반시계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키니까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예, 그대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 R1, R2, R3, 알파니까 요거를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제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R1, R2, R3, 알파.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사고에 이제 대비한 머레이 루프법을 이제 적용하려고 하니까 여기를 양단을 어떻게 돼? 양단을 각각 접지를 잡았죠. 그래서 전원측에 접지 받고 그 다음에 R2하고 알파에서 돌아오는 부분에 접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가 바로 이 회로죠. 왜? 전류는 이렇게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오니까 결국 이제 접지만 따로따로 뺀 거죠. 그런데 어느 곳에서 접지를 잡았냐면 R2하고 알파 요 사이에 이 부분을 접지 잡은 거죠. 지금 여기가 그대로 내려온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전원에 연결된 거지. R1과 R3, R2, 알파. 요걸 잘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3, 알파는 그대로 둡니다. R3, 알파는 그대로 두고 R2하고 알파를 길게 잡아 뺄 겁니다. 왜 길게 쭉 잡아 빼냐면 이게 일종의 우리가 선로에 케이블이라고 이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뺐습니다. 자, 쭉 빼니까 어떻게 돼? 쭉 잡아 빠지죠. 그래서 이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여기를 뭐라고 해? R4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돼? R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만약 지략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지략이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여기서 보는 접지점이 되는 겁니다. 즉, 지락점이 접지점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서 하나의 전류가 또 이렇게 흘러서 하나의 전류가 이렇게 흘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서 봤을 때와 똑같은 거죠. 전류가 와서 이렇게 하나의 전류가 흘러오고 또 요 회로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항상 요 R1과 R3 그 다음에 요 지락점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머레이 루프법을 적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여기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 부분이 머레이 루프법에 적용을 하기 위한 기기, 시험 기기에 대한 단자다. 이렇게 단자라고 보시면 돼. 이 단자하고 고장난 케이블을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케이블은 요 케이블에서 여기서 지락 발생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요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하나의 알파 고장점까지 R2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머레이 루프법을 그대로 이용하자면 R3 곱하기 R2, R1 곱하기 알파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이 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저항의 크기가 결국 거리하고 비례하는 거니까 이 거리를 바로 추정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한번 적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머레이 루프를 이용한 이제 기기가 되겠습니다. 기기에서 이렇게 단자가 나오겠죠. 자, 요 단자를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연결했고 여기도 연결합니다. 연결할 때 요게 뭡니까? 가변 저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변 저항. 자, 그러면 머레이 루프 자체에 R3, R1은 픽스됐다. 이렇게 고정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것도 요렇게 여기서 이제 지락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항상 지락점까지의 저항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L이라고 하는 거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 요게 L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어떻게 돼? L 마이너스 스몰 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로 A분의 L이니까 저항하고 거리는 비례다. 비례. 자, 그래서 이 거리는 이제 이미 고장난 부분의 거리는 확정된 거잖아요. 확정됐으니까 이 해당되는 저항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러면 결정됐으니까 나머지 뭐 가지고 이 가변 저항 가지고 조정을 해주는 거죠. 가변 저항 가지고 조정을 해서 검육에 흘러가는 전류가 제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그 제로에 있을 때의 가변 저항의 저항값은 얼마냐? R이라고 보자. R. 그럼 이제 요 R과 이 거리 L에 해당되는 저항값. 여기서 그냥 거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R 플러스 L. 이게 일종의 저항값이 될 거니까 R3 곱하기 이 두 개 합. 이퀄 R1 곱하기 이렇게 돌아오는 거리의 합을 곱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R3 곱하기 R 플러스 L 이렇게 되죠. R3 곱하기 R 플러스 L. 그 다음에 R1 곱하기 L 플러스 L 마이너스 L. 그러니까 R1 곱하기 L 마이너스 L 두 개 합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정리하면 거리 L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지락점에서 대지로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 때 이 지락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선간 단락되었을 경우입니다. 자, 선간 단락이다 그러면 자, 요게 이제 R상, S상, T상, 뭐 요즘은 뭐 A, B, C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니까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좀 B상하고 C상 이 여기가 어떻게 여기서 단락이 됐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 단락이 됐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건전한 한 상은 반드시 존재하죠. 건전한 한 상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이제 단락되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접지 잡으면 됩니다. 자, 접지를 잡으면 이 접지를 통해서 어떻게 돼? 고장 전류가 기류하는 거죠. 예, 항상 그래서 이 고장 전류가 기류하는 예를 들면 이제 이 지락 전류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요 점까지의 저항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도 역시 어떻게 돼? 이 거리가 결정되었으니까 이 거리에 의한 저항은 확정됐죠. 그래서 뭘 조정한다는 거야. 여기서 내부에서 R을 조정하면 이 검유계의 눈금이 제로가 될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1에 대응하는 R4, 그죠? R4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쭉 시작해서 이렇게 오죠. 여기 와서 일종의 단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류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단락점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는 거죠. 여기까지. 예. 항상 지락점까지의 저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이제 R2라고 보겠습니다. R2. 여기가 이 전체가 R2라고 하면 R2는 R에다가 플러스 뭐가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가 이제 저항이 반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이것도 거리도 저항이다라고 보게 되면 비례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한번 번역을 해보죠. 먼저 R3 곱하기 이렇게죠. R3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에 R 플러스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거리 L 다시 더 거리 L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R 플러스 L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R1 곱하기 반대편 알파를 보면 여기서 어떻게 돼? L 그 다음에 L 마이너스 스몰 L 그 다음에 다시 뭐가 돼? L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2L이 되는 거야. 2L.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2L. 그래서 여기서 L 값을 찾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간략하게 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레이 루프법을 적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나오면 우리 기술사 답안지에는 반드시 이렇게 네 가지로 먼저 정리를 해둬야 됩니다. 머레이 루프법에 대해서 반드시 건전한 한 선이 존재해야 되죠. 아까도 보니까 전체 회로가 구성이 돼야 되니까 폐회로가 구성이 되려고 하면은 건전한 한 선 또는 한 상이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만약 고장시 고장점의 저항이 거의 0에 근접하면 정확도가 매우 높아지겠죠. 왜? 아까 지락이 됐을 때 지락점에서의 저항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지락점의 저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매우 정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 장점을 보자면 측정의 정밀도가 높다. 그 다음에 측정 조작 및 측정 운반이 용이하다. 뭐 당연히 그러겠죠. 머레이 루프법 갖고 다니면서
예, 그 단자 나온 곳만 케이블하고 연결시켜주면 되는 거고, 저쪽 고장난 아니면 저쪽 마지막 반대편의 선에서는 어떻게 돼? 그냥 단락만 시켜주면 되는 거죠. 예, 단락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사고 대부분은 일선 지락 사고니까 적용 범위도 높고 실적이 많다. 자, 단점은 뭐겠습니까? 지락 저항이 높거나 또는 사고점이 방전하는 경우는 측정이 어렵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락점의 고장점이 매우 크다. 그 고장점 자체에 의해서 에라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 3상 동시 지락 고장의 경우는 건전상이 없죠. 그래서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지는 않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머레이 루프법을 적용하려면 임시로 한 상을 또 하나 별도로 퍼즐을 하면 돼요. 그럼 이제 그게 건전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이 케이블이 뭐 몇백 메타씩 간다라고 하면 그 케이블에 또 포설 비용까지 고려하자면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지가 우리가 보조선을 설치하면 3상 동시 지락이 발생하더라도 지락점의 위치를 알아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예제 문제 3개를 준비했으니까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입니다. 자, 50 스퀘어, 그 다음에 전장 3.6km인 삼심 전력 케이블의 어떤 중간 지점에서 일선 지락 사고가 발생해서 정기적 사고점 탐지법의 하나인 머레이 루프법을 측정한 결과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평형이 되었다고 한다. 자, 측정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림 보니까, 자, 여기가 측정점이죠. 즉, 이 측정점이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까지 이 전 단계가 바로 머레이 루프법 설치하기 기기예요, 기기. 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105ohm이고, 여기가 25ohm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전원이 연결되는 거지, 전원. 그죠? 전원 연결해서 이제 접지됐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즉 이 측정점에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 L 떨어진 곳에서 뭐가 발생됐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지락사고 발생됐다, 이런 말이 지락사고. 자, 그러면은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공급되면 요렇게 해서 하나 기가 할 거고, 기로 할 거고, 또 하나는 요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기로 하는 거죠? 이렇게 기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의 거리 L이다. 그러면 여기 전장이 얼마야? 3.6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전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일종의 긍장을 얘기합니다. 긍장. 그러니까 한 회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한 선로의 길이. 여기 같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얼마? 3.6km라는 얘기죠. 거기 L이고, 그럼 여기는 얼마야? 3.6 마이너스 L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05ohm 곱하기 L, 그 다음에 25ohm 곱하기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L, 7.2 곱하기 L, 이 두 개를 서 갖다 놓고 계산하면 뭐 바로 풀리겠죠? 예, 여기 어떻게 했습니까? 자, 여기는 이제 X라고 봤습니다. X. 그러면 100 곱하기 X는 20 곱하기, 이렇게 하면 3.6 곱하기 3.6에 두 라인 되니까 7.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km가 나온다.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자, 머레이 루프법으로 선로의 고장 지점을 찾고자 한다. 선로 길이가 4km인 선로에 그림과 같이 지락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고장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냐. 그래서 이제 지금 머레이 루프법으로 이제 조정을 해보니까 여기가 P가 얼마? 270이 되겠고, 여기는 90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90이 됐다. 자, 그 다음에 한 선로의 길이가 4km.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4 마이너스 X,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X가 되니까. 그러면 X도 거리지만 저항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270 곱하기 X는 90 곱하기 요렇게 되면 얼마나 돼? 8 마이너스 X가 되겠네. 그렇죠? 그 두 개씩이 서로 같다. 이렇게 하면 바로 문제가 풀어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270 곱하기, 여기가 이제 270이고, 여기가 90이니까, 270 곱하기 X는 90 곱하기 8 마이너스 X. 이렇게 해서 구하면 바로 2k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를 굳이 저항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복잡해지긴 하지만, 자, 저항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킬로미터당
0.25m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4km는 얼마가 됩니까? 0.8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0.8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x 단위가 뭐가 돼? 오음이 되겠죠. x오hm. 그러면 270 곱하기 x 이퀄 90 곱하기 0.8 플러스 0.8 마이너스 x, 그러니까 1.6 마이너스 x. 그래서 요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요식은 이제 정리하면 0.45이 나옵니다. 그럼 0.45이면 우리는 저항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하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0.45이면 몇 킬로가 되는 겁니까? 2킬로가 되는 거죠. 예, 간단하게 비례로 풀어도 관계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풀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제 3번입니다. 자, 70 스퀘어, 길이 3.45km의 30 케이블의 한 선이 지략되었을 때 그림과 같이 접속하고 측정 결과 P가 10, 그 다음에 Q가 1000, 이고 R이 92. 이거 가변저항인데, 예, 요거 이제 픽스된 값이니까 이 가변저항을 조정해서 이 검유계가 평형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R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92란 얘기야. 92. 92에서 검유계가 평형되었다. 자, 지락 사고점까지 거리를 구하라. 단 시험 시 20도시에서 케이블의 전체 왕복 저항이 얼마냐? 1.65ohm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저항이 1.65다는 얘기죠. 1.65.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거리 L, 거리 D로 돼 있네. 거리 D까지의 저항을 뭐 RX라고 할까요? RX?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지락됐으니까 이 지락된 여기까지, 여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1.65에서 어떻게 돼? RX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순수하게 이제 저항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값 나오게 되면 이 두 개, 즉 3.45가 전장이니까 전체는 얼마가 돼? 이거의 두 배는 6.9가 되겠죠. 6.9km가 얼마라는 얘기야? 1.65ohm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항 구하면 비례 관계를 통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예, 요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RX라고 했었죠. RX. 요게 이제 지락점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10 곱하기 92 플러스 RX 이퀄 어떻게 됩니까? 1000 곱하기 1.65에서 RX를 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 곱하기 1.65의 RX. 예. 요거 이제 식하나고 미지수 하나니까 이건 이제 바로 풀리죠. 얼마가 되냐면 RX는 0.723ohm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0.723ohm이니까 여기서부터 얼마의 거리냐? 이 뒷값을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아까 한 것처럼 자, 전체 저항이 1.65ohm일 때 거리는 얼마냐? 2 곱하기 3.45죠? 하나의 길이가 3.45니까 이퀄 0.323ohm일 때는 거리 얼마냐? 물론 여기서 정확히 따지면 주어진 게 D가 되겠죠. D. 그래서 D를 구하면 얼마 나오냐면 3.02km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게 머레이 루프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준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